지금은 더 이상 메모리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TE 굳이 할 필요 있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완벽히 지금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곧 있으면 SK 하이닉스가 시총 1위 될 거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어디에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십니까? 수율을 제외한 측면은 죄송한 삼성전자 모두 오는 걸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번에 트랜스포스 나왔죠. 1분기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39% 났고 SK는 29% 났어요. 네.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거꾸로. 가장 큰 건 바로 지금 HBM4하고 HBM4E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상황은 최고 성능은 삼성전자가 HBM4가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하이닉스가 한 번에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흑자 전환 같은 것들이 언제 될까가 투자자도 되게 궁금하실 텐데 아주 빠르면 3분기 아니면 내년 정도부터는 전환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는 이제 수율이 좋아져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수율이 좋아지는 건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점유율은 올라갈 수 있는데 이익이 빨리 올라갈 건 아직 의문사항입니다. 젠슨왕이 다시 한번 방환했을 때 소장님께서 보시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피지컬 AI가 어떻게 되냐의 문제일 것이고 뭐 잠깐 좀 넓히자면은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었거든요. 삼성전자 DX 쪽 전혀 말 되고 있지 않은 이쪽도 이제 어쩌면 피지컬 AI 쪽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주식시장에서도 워낙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 느꼈었던 반도체 그 뭐랄까 한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주식시장에서도. 그런데 이번은 다르다 하면서 나왔던 근거 중에 하나가 LTA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그러면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기본 개념부터 이게 실제로 반도체 산업이나 이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이것부터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개괄 뭐 단어 정의부터 보시면 롱텀 어그리먼트죠. 기본적으로 반도체 특히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 공용품을 썼기 때문에 그때 시장에서 니즈가 있었을 때는 사고 없을 때는 안 팔리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가격이 왔다 갔다 많이 했었는데 네. 롱텀 어그리먼트는 아마도 1년 혹은 2년 뭐 지금 나오는 건 5년까지 해가지고 실제로 반도체의 소위 수요사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 회사나 아니면 PC 회사 이런 데에서 공급처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겠죠. 삼성, 뭐 하이닉스, 마이크론, 기타 등등 회사들에게 일정 기간 정도의 물량이나 가격 같은 걸 가지고 공급을 받겠다라고 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건 장기 수익성이 확보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다만 과거에도 이런 장기 공급 계약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렇죠. 되었던 적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이걸 사는 빅테크 업체들이 생각보다 산업이 그렇게 지속성이 없다 보니까 취소. 이번 장기 공급 계약은 어떻습니까? 가장 큰 게 뭐 기사 많이 보셨지만 선금까지 주는 정도로서 예. 이 수요자들의 아주 그냥 발을 동동 구를 정도로 메모리가 쇼티지가 났고 네. 두 번째로는 이 AI 반도체 성능에 이 메모리 반도체가 직접적 영향을 끼게 됐습니다.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우리가 23년까지 반도체 사이클이 좋았다가 확 떨어져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5조 원 정도의 적자를 가지고 있었었죠. 그때가 딱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해버렸습니다. 네. 뭐 모르겠다. 이런 형태가 됐는데 이번에는 지금 가장 큰 거는 얘기드렸다시피 이 물량과 금액 자체도 상당히 유동적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유동적으로 정했다가 캔슬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뭐 삼성 내부나 반도체 회사들끼리 어떻게 하고 있냐 로이어들 되게 많이 썼습니다. 예. 업무 검토를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만약에 취소할 경우에 어떤 금액에 대한 유약금 문제나 이런 공급에 대해서 계약에 대한 소위 소위 반납해야 될 금액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을 되게 면밀히 했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제가 연합뉴스 경제TV에 나와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우리 AI 반도체 대표 GPU 아닙니까? 네. GPU 성능이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메모리라고 하는 재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성능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GPU가 팔린다, AI가 계속 간다. 그러면 HBM이나 추론에 따른 단품 D램은 계속 팔린다. 낸드까지 팔린다. 근데 이 팔린다고 하는 게 옛날에는 컴퓨터 사시면은 이번에 뭐 하드 용량 1TB 할까 4TB 할까
사양 선택이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이 엔비디아 GPU 새로 나오는 루빈 칩에 대해서 속도가 22TB/s인데 HBM 속도가 뭐 이상이 안 나오게 되면 22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말하자면 성능의 필수가 돼 버린 것이죠. 네. 이렇기 때문에 성능의 필수이기 때문에 빅테크 회사에서는 GPU와 동일한 선상으로 HBM과 단품 D램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성능의 필수이기 때문에 이들이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걸 공급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턴키 방식으로 그냥 물량을 이렇게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TSMC는 그 동안에 이제 수주 반도체라고 턴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도 외려 이 LTA라는 계약이 막 늘어나고 막 기사 보셨으면 샌디스크가 주가 엄청 오르고 마이크론 올랐던 이유도 이 LTA가 이제 소위 이면에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굉장히 큰 어떤 이익을 가질 수 있는데 외려 지금 이 두 회사들에서 특히 삼성같이 물량이 많은 회사는 LTE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냐면 뭐 어차피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네. 뭐 어차피 우리 몇 년 동안 괜찮을 텐데 그래서 LTA가 다 있긴 하거든요. 예. 뭐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장 5년까지 있는데 그럼 5년 동안 물량은 오케이인데 가격은 왔다 갔다 하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일정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거 있으면 올라가는 대로 올리기로 했고요. 예. 내려가는 건 좀 손실 보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요거 자체도 지금 거의 플러스 메이커가 될 수 있는 테이커가 될 수 있는 삼성전자 특히 이런 데에서는 LTE 굳이 할 필요 있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완벽히 지금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LTE 같은 경우에는 하한 선까지 정해줘서 이렇게 공급 계약한다는 얘기까지 네,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대한 걱정거리도 줄었고 사실 그 LTE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성으로 설명을 하다가 제가 생각지 못했던 그 투자자 중에 반응 중에 하나가 딱 그 지금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굳이 LTE 할 필요 맞아요. 없겠는데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게 만약에 가격이 더 오르면 어떡해요? 그러면 오히려 반영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장기 공급 계약을 해도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그것도 일정 부분은 반영을 하기로 했다. 네, 그것도 있고 그런 계약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하지 말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게다가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는 반도체 단품 D램이나 낸드가 많이 있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소위 이제 큰 빅테크 회사들이죠. 예. 그 회사들하고는 롱텀 어그리먼트를 하는 편입니다. 예. 자금력이 있고 액수가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특히 다른 쪽하고는 거의 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어차피 거의 뭐 슈퍼 의리기지만 완전 갑이 돼버렸는데 네.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또 궁금한 게 내년까지는 사람들이 걱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년이 고점이 아닐까라는 컨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LTA가 3년에서 5년 단위라면 이게 또 머릿속에서 충돌이 드는 거거든요. 실적에 대한 증가율은 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정확히 뭐 다들 이제 워낙에 관심 많으시니까 아시는 대로 내년 말 정도부터 이제 소위 반도체 3개사들의 물량이 좀 늘어나는 편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에이전틱 AI 같은 걸로의 전환이 빨리 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프라이스가 올라갈 측면은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프라이스 곱하기 컨턴티, 말하자면 총 매출액이겠죠. 그 측면은 좀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상키로는 뭐 28년까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반도체 시장에서 크게 보시면은 원래는 메모리랑 시스템 반도체라고 했을 때 이때 둘이 보통 2,500억 달러 그다음에 5천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마도 한 4대 6 정도 2030년까지는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1조 달러가 될 텐데 이때 매물에 더 늘어난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증분이 얼마큼 될지까지는 아직까지 확신은 못해서 네. 뭐 저도 뭐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회사들 뭐 노무라증권이나 USB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은 더 이상 메모리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사실 걱정할 거리들은 많지는 않고 네. 예, 뭐 근데 오늘도 약간 뭐 방송 전에 말씀드릴까 했는데 오늘도 좀 사고가 있었잖아요. 화학 사고 같은 네네. 것들이 그런 것들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인명도 보호해야 되고 산업 리스크도 없을 수 있도록 좀 너무 서두르지 않고 뭐 고객들이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때를 충분히 뭐 어떤 역량을 높이거나 산업 생태계 자체를 좋아주는 걸로 좀 바뀌게 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다른 곳들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걸 또 주가랑 연결시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산업적으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이런 종합반도체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턴키 계약으로 해가지고 뭐 나쁠 게 전혀까지는 아니라도 매우 적은 좋은 상황이다. 네, 맞습니다.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슈 몇 가지만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엔트로픽에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후속으로 바로 나오는 게 파운드리 쪽으로 엔트로픽의 물량을 받아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면 이게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어떤 그 흑자 전환 같은 것들이 언제 될까가 투자자도 되게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그거에 동일한 사례는 아주 옛날에는 애플이 AP를 만들 때, 그 다음에 작년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그나마 빛이 보였던 게 테슬라의 23조 수주 네. 이런 것도 동일하게 삼성전자가 소위 IDM 업체로서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가능하다. 근데 가장 큰 건 바로 메모리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모리에 소위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이 지렛대 삼아서 메모리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파운드리도 있고 그다음에 요새 많이 이슈되는 삼성전기 기판까지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라고 하는 지렛대가 상당폭 물론 이제 1순위의 파운드리는 TSMC가 꽉 찬 다음부터 이겠지만 이 세 가지를 같이 있다는 거. 그래서 메모리를 중심으로 어차피 엔트로픽은 기본적으로 AI 반도체 회사니까요. AI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ASIC 칩에 대한 맞춤형 칩의 수준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되게 우문이 되긴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안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삼성전자보다는 곧 있으면 SK하이닉스가 시총 1위 될 거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어디에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십니까? 수율을 제외한 측면은 죄송한 삼성전자 모두 오는 걸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번에 오늘 나왔는데요. 이번에 카운터포인트 트랜스퍼스 나왔죠. 1분기 그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39% 났고 SK는 29% 나왔어요. 네.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거꾸로. 근데 이제 이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말씀하셨던 우리 LTA 계약 같은 거에 단품과 단품 D램과 낸드에 대해서 가격을 삼성전자가 엄청 올려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못 올려줬어요. 그거에 따른 이익의 어떤 차이도 많이 나게 됐고요. 네. 가장 큰 건 바로 지금 HBM4하고 HBM4E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지금 상황은 물론 이번에 GTC에서 얘기했는데 3개사에서 다 받기로 되긴 했는데 최고 성능은 삼성전자가 HBM4가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하이닉스가 한 번에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 기술적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갑자기 뭐 되게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작년에 죽을 것 같은 삼성전자가 왜 이러지? 그게 바로 아시다시피 HBM4부터 일어날 수 있는 로직 다이의 성능. 그 다음에가 삼성전자가 현재 그 D1C라고 하는 그 기본 원다이 자체도 앞서 썼었죠. 근데 이번에 HBM4E에 대한 그 테스트품을 출하했는데 요것의 속도는 이 두 회사가 절대 따라올 정지 못할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올해의 물량이나 설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올해의 이익은 하이닉스가 HBM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HBM 이익이 지금 단품 디램이 상쇄해 버렸거든요. 이건 있고 내년 정도에는 이 기술력 차이 때문에 상당폭 다시금 삼성전자가 여러모로 좀 앞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실제로 HBM4만 놓고 봤을 때는 엔비디아에 먼저 공급한 곳이 삼성전자잖아요. 맞습니다. SK하이닉스보다. 네, 1분기에 공급을 했고 그렇죠. SK하이닉스가 좀 뒤에 2분기에 마이크론이랑 했다고 지금 했다고는 하는데 그 소위 그러니까 안전 A급 제품이냐 B급 제품이냐도 분명히 또 있거든요. 예. 뭐 잠깐 이슈되긴 했지만 뭐 디제로를 쓰는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대역폭의 속도가 차이가 좀 납니다. 이거는. 근데 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게 이제 내년도에 나올 그 루빈 울트라죠. HBM4E가 들어갈 거기에서 이미 삼성전자는 기존 제품으로 써가지고 속도를 냈고요. 그게 이제 현재 루빈 울트라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20이라는 속도에 들어가는 HBM4가 삼성전자 만족했다면 지금 이제 울트라 같은 경우는 28.8 정도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속도에 들어가는 HBM4E도 삼성전자가 많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회사는 아직 테스트 단계,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렇게 비교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비교군을 넓혀서 삼성전자와 TSMC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HBM4가 됐든 아니면 각 빅테크 기업들이 주문형 반도체로 자기들한테 맞는 뭐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든 그렇죠. 삼성전자에게는 이래나 저래나 논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네. 이런 뭐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엔트로핑 얘기도 드렸으니까 파운드리 쪽에서 충분히 이제 바텀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인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근데 이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다. 인 거고 근데 그거는 TSMC의 대항마 이건 그러니까 대결 상대는 아니고 TSMC가 꽉 찼을 때 오는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긴 네. 합니다. 그다음에 방금 얘기 드렸고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 갖고 있는 메모리의 지렛대를 활용한 여러 가지 것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는 뭐 인력에 대한 성과 문제나 아니면 이제 두 번째로는 투자 문제 같은 경우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잘 안 될 줄 알고 그러니까 뭐 테일러 쪽은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 테일러가 이번에 수주 딴 것이 아주 뭐 이익이 많게 따진 않았습니다. 거의 네. 마케팅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땄기 때문에 이익을 확보하려고 친다면 결국에는 지금 젠슨랑 얘기하는 LPU 같은 거의 반도체들 이런 걸 통해서 수주를 계속 따내야 될 것이고 네. 요것은 뭐 아주 빠르면 3분기 아니면 내년 정도부터는 전환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는 이제 수율이 좋아져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수율이 좋아지는 건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점유율은 올라갈 수 있는데 이익이 빨리 올라갈 건 아직 의문사항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 업권의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무지해서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턴키 방식의 네. 공급 계약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이 알죠. 이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확 못 치고 올라가겠지만 메모리 반도체나 기판이나 이거 같이 공급하면서 이것도 끼워 팔 수는 없습니까?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그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TSMC도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TSMC의 파운드리 한 다음에 후공정 코어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요거 안 하면 우리 안 해줄 거야라고 해가지고 많이 합니다. 삼성도 그걸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근데 그 가장 강력한 게 메모리인 것이고, 네 그래서 메모리의 전기의 기판, 요거를 같이 가지고 할 수 있다면은 상당히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율만 좀 잘 잡았으면 만만한 게 아니죠.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긴 했었는데 그렇죠. 네. HBM4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들은 하긴 하던데. HBM4는 이제 원품 다이, 그러니까 D램 같은 이 메모리 반도체는 네. 파운드리보다 수율이 맞아요. 하기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로직 다이는 4나노이기 때문에 네. 4나노는 좀 안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3나노, 2나노를 너무 무리하지 않고 요거를 좀 더 천천히가 아니라 고객 확보하면서 이 단계 밟아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파운드리에서만 이제 수율 좀 잘 맞추기를 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실적에 대한 의심들을 안 하고 워낙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파운드리에서 뭔가 티핑 포인트만 하나만 딱 있으면 네.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해서 지금도 물론 어마어마하지만 또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액수로 보자면은 파운드리의 이 이익 영업이익이 저는 당장에 이 엄청난 메모리 정도가 되지는 않을 것 정도는 같습니다. 아니고, 네. 왜냐하면 지금도 뭐 TSMC의 PER 제외하고 보시면 이익이 아주 대단하진 않거든요. 뭐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좀 미래 전망이 좋다.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파운드리에서는 그러면 수율이 몇 퍼센트 정도 돼야 이게 안정화됐다고 말합니까 보통? 보통 70% 정도 잡아야 되겠죠. 이거는 그러면 뭐 부문 상관없이 비슷한 보통 메모리 D램 같은 경우 80% 정도 나와야 네. 돈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는 좀 낮아도 네, 근데 거기에서 또 이제 복잡한 건 어쨌든 70% 넘어야 되는데 그 TSMC보다 삼성전자가 보통 30% 정도 싸게 팝니다. 원래 웨이퍼 한 장 가격을 팔 때 원래 좀 2등 업체이기 때문에 싼 것도 있어서 하여튼 수요는 70% 정도 나오게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파운드리 쪽만 이거 여기만 좀 더 잘하지라는 아쉬움들이 많았어가지고 삼성전자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시간이 모자랄까 싶어서 뒤에 하려던 질문 좀 앞에 당겨서 하겠습니다. 젠슨 황이 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회식 장소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니면 오죽하겠습니까? 젠슨 황이 다시 한번 방한했을 때 소장님께서 보시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LG전자 뜨는 것처럼 말하자면 로보틱스, 피지컬 AI에 대해서 어디가 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고요. 뭐 네이버도 만나는 이유 아시겠지만 그 에이전틱에 대한 네. AI 서비스 쪽이겠죠. 그 두 회사 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뭐 메모리 쪽에 대한 뭐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는 피지컬 AI가 어떻게 되냐의 문제일 것이고 뭐 잠깐 좀 넓히자면은 삼성전자 DX 쪽 전혀 말 대고 있지 않은 네. 이쪽도 이제 어떤 면에서 피지컬 AI 쪽으로 전환이라고 하는 게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었거든요. 그쪽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쨌든 지금은 젠슨왕은 피지컬 AI와 에이전트 AI의 서비스와 제조업체를 찾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되면 내년이나 후년은 DX 부분도 성과급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조금 받아가지고 다들 그렇죠. 맞아요. 네. 내부적으로 장난 아니라던데 분위기가. 장난 아니죠.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 그다음에 또 이벤트가 있어서 엔비디아 GTC 타이베이 그렇죠. 관련해서는 여기도 또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시는지. 방금 그 소위 영상이 올라왔어요. 키노트. 그래서 저도 다시 확인했고 했는데 당연히 첫 번째는 AI이고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아젠다가 AI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가 뭐냐? 기터브라고 많이 아시죠? 소프트웨어 올리는 네. 거. 그게 3배가 올랐대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AI가 정말 제대로 됐다. 저도 얼마 전에 맥북 샀습니다. 에이전틱 하려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본인들의 신제품 베라루빈 GPU겠죠. 네. 거기에 지금 얘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사 HBM4는 다 들어간다라고 네. 돼 있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 CPU도 잘해. 네. 그래서 이제 윈도우에 들어간 CPU도 잘할 수 있어. 그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우리는 AI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AI 팩토리 회사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키워드는 AI지만은 말하자면 이제 제가 봤을 땐 젠슨 왕이 이 AI 시대 때 인텔이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저 근데 궁금한 게 루빈 쪽으로는 네. 그래도 SK 하이닉스의 공급 점유율이 더 높죠? 늦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거는 알기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HBM3E가 점유율이 높은 것뿐이지 네. HBM4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HBM4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속도로 보자면은 삼성전자가 한 2.8 정도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네. SK하이닉스는 그 정도가 안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면 2.8 곱하기 HBM 8개 하면 22.4거든요. 네. 계산해 보시면. 근데 22가 그 베라루빈 GPU의 속도예요. 네. 그럼 22가 되려면 22.4가 나와야 되는데 네. SK하이닉스가 22가 지금 안 나올 거예요. 다 해봤자. 그래서 그거는 아직 알 수가 없어서 근데 그 물량이 얼마큼인지는 이런 하반기부터 지금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 좀 그건 확인해봐야 되는데 삼성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엔비디아 공급사의 점유율도 HBM4 시대에서는 좀 달라질 겁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네, 라는 그렇습니다. 부분도 꽤 들어보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로 얘기 시작한 김에 삼성전자로 끝내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테슬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처음에는 약간 독점 공급하나라는 기대감들도 사실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TSMC와 같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시너지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숫자로 찍히려면 네.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가시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숫자는 내년, 그러니까 올해 말 정도에 웨이퍼가 만들어져서 아마도 내년 1분기 정도부터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큰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요? 냉정하게 그 계약 자체가 워낙에 삼성전자가 마케팅처럼 네. 그 이익을 많이 남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계약에 가깝습니다. 아, 실제로는 네. 사실 이거 처음 뉴스 나왔을 때도 삼성전자가 진짜 힘들 때였었거든요. 그렇죠. 주가적으로도 네. 기고 있을 때, 네, 맞습니다. HBM3 계속 실패하고 있을 때. 그때죠. 그래서 아, 진짜 이거 그렇구나. 이 숫자는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주 큰 매출 기대보다는 소위 마케팅과 고객 확보 측에 가깝고 근데 좋은 거는 이게 잘 나쁘지 않다고 좀 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게 아시겠지만 AI6 칩이 소위 로봇에 들어가는 거죠. 네. 예, 로봇에 들어가는데 그거의 생산량을 많이 늘려달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급하다. 로봇 좀 많이 만들어 달라. 아하. 우리가 실제로 꽤 줘줄게라는 얘기까지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긍정적일 수 있겠다. 아, 역시 긍정적인 포인트도 있는데 숫자로는 큰 숫자로는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싼 광고 근데 효과적인 광고는 했네요. 엄청나죠. 네. 네.
테슬라와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공급 계약에 대한 소식들까지 잠깐 들어봤고 거기에 대한 뭐 의미까지 들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또 이 뉴스 들으실 때마다 또 분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장님과는 또 시간이 훌쩍 가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인류학연구소의 박준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